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박사TV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 전역을 강타하고 있는 강력한 한파의 실체를 위성 영상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해 전 해역을 뒤덮은 줄무늬 구름이 일본 남쪽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줄무늬 구름의 길이가 무려 1500km에 달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시베리아에서 내려온 북쪽 한기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중심기압 1045헥토파스칼의 시베리아 고기압이 지금 우리나라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강력한 한파의 정체를 낱낱이 파헤쳐보고 앞으로 일주일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날씨 변화를 상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기압 배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전형적인 서고동저형 기압 배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서고동저란 서쪽의 고기압, 동쪽의 저기압이 위치한 기압 배치를 말하는데요. 이 배치는 겨울철 한파를 가져오는 가장 대표적인 패턴입니다. 시베리아 내륙 바이카로 부근에 중심을 둔 고기압의 세력이 매우 강합니다. 중심기압이 1045헥토파스칼에 달하는데 이는 평년 대비 10헥토파스칼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반대로 동쪽 오호츠크해 부근에는 980헥토파스칼의 저기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기압 차이가 무려 25헥토파스칼이나 되기 때문에 강한 북서풍이 불어오고 있는 겁니다. 줄무늬 구름의 형성 메커니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하 30도 이하의 극한 한기를 가진 대륙성 기단이 상대적으로 따뜻한 동해 해상을 지나면서 급격한 열교환이 일어납니다. 동해 표층 수온은 현재 12도에서 14도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온도차가 무려 40도 이상 납니다. 이렇게 큰 온도차로 인해 해수면에서 엄청난 양의 수증기가 증발하고 이것이 차가운 공기와 만나 대류운이 발생합니다.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구름대가 길게 늘어서면서 줄무늬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죠. 기상학 용어로는 클라우드 스트리트라고 부릅니다. 현재 전국 기온 분포를 보면 아침 최저 기온이 서울 영하 10도, 춘천 영하 13도, 대관령 영하 17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체감 온도입니다. 강한 북서풍이 초속 10m 이상 불면서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낮게 느껴집니다. 서울의 경우 실제 기온은 영하 10도지만 체감 온도는 영하 15도에서 17도 수준입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동풍강수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동풍강수란 동쪽에서 불어오는 습한 바람이 태백산맥에 부딪혀 상승하면서 비나 눈을 내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번 한파를 과거 사례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8년 1월 말 한파 때는 중심기압이 1048헥토파스칼까지 올라갔었는데요. 현재 상황이 그때와 매우 유사합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당시에는 한파가 2주일 이상 지속되었지만 이번에는 3일에서 4일 정도로 다소 짧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겨울 시베리아 대륙의 적설량이 평년보다 많은 편입니다. 적설량이 많다는 것은 지표면에서 태양 복사열을 더 많이 반사한다는 의미이고 이는 곧 더 강한 복사 냉각을 유도합니다. 라니냐 현상도 중요한 배경입니다. 올겨울은 약한 라니냐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라니냐는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이상 낮아지는 현상인데요. 이로 인해 제트기류의 사행이 커지면서 한기가 더 쉽게 남하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유럽 중기예보센터 ECMWF 모델과 미국 GFS 모델 모두 향후 일주일간 추가적인 한기 유입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일주일간의 상세 예보를 날짜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과 내일 28일 일요일입니다.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이 정점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중심기압은 1045 헥토파스칼을 유지하면서 우리나라 전역에 강한 한기를 공급합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강원 영동과 동해안 일부 지역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속초와 강릉 지역 5cm에서 10cm 적설이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11도, 대전 영하 9도, 광주 영하 5도, 부산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도 서울 영하 3도, 대전 1도, 광주 3도로 종일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북서풍이 육지에서 초속 7m에서 12m, 해상에서 초속 15m에서 20m로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29일 월요일입니다. 시베리아 고기압은 천천히 동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중심이 만주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바람이 점차 약해지고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기온은 아직 낮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서울 영하 10도, 대구 영하 6도, 전주 영하 7도로 여전히 매서운 추위가 이어집니다. 낮 기온은 조금 올라 서울 0도, 대전 2도, 부산 5도 정도 되겠습니다. 바람이 약해지면서 체감온도는 전날보다 다소 높아지겠습니다. 하지만 맑은 날씨로 인한 복사 냉각이 강하게 작용해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12월 30일 화요일입니다. 고기압의 중심이 우리나라 남동쪽 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서쪽에서 기압골이 접근합니다. 기압골이란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골짜기 형태의 기압 분포를 말합니다. 중국 내륙에서 발달한 기압골이 동진하면서 우리나라 서쪽 지방부터 구름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8도, 청주 영하 6도로 전날보다 2도 정도 높아집니다. 이는 구름이 많아지면서 복사 냉각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낮 최고 기온도 서울 3도, 대전 4도로 영상권을 회복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밤부터 서해안과 전라도 지역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1월 1일 수요일 새해 첫날입니다.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전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지상 기온이 2도 이상인 지역은 비가 내리고 영하권인 중부 내륙과 산간 지역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 5mm에서 15mm, 남부지방 10mm에서 30mm입니다. 충북과 경북 내륙 산간 지역은 눈으로 1cm에서 5cm 정도 쌓이겠습니다. 기온은 크게 오릅니다. 남서풍 계열의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아침 최저 기온이 서울 2도, 대전 3도, 광주 5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6도, 대전 8도, 부산 11도로 평년 수준을 회복합니다. 이 비는 오전에서 오후 사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1월 2일 목요일입니다. 기압골이 통과한 뒤 대기가 일시적으로 안정됩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서쪽 해상에서 새로운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고기압의 중심 기압은 1030 헥토파스칼 정도로 앞선 고기압보다는 약하지만 여전히 강한 세력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3도, 대전 영하 1도로 평년과 비슷합니다. 낮 최고 기온도 서울 4도, 대전 5도, 광주 7도로 무난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날 밤부터 기온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북서풍이 강해지면서 찬 공기가 유입되는 신호입니다. 1월 3일 금요일입니다. 두 번째 한파가 시작됩니다. 시베리아에서 새로 남하한 고기압이 몽골과 만주를 거쳐 우리나라로 접근합니다. 서고동적 기압 배치가 다시 강화되면서 북서풍이 강하게 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급강하해 서울 영하 9도, 춘천 영하 12도, 대관령 영하 15도까지 떨어집니다. 낮에도 기온이 오르지 않아 서울 영하 2도, 대전 0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다시 동풍 강수 현상이 나타나 강릉과 속초 지역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10cm에서 20cm입니다. 850 헥토파스칼 고도의 기온이 영하 9도에서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데 이는 상층 대기까지 한기가 깊숙이 들어옴을 의미합니다. 1월 4일 토요일입니다. 한파가 정점에 달합니다. 시베리아 고기압의 중심이 만주 지역에 위치하면서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서쪽 가장자리에서 가장 강한 북풍대에 놓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서울 영하 12도, 철원 영하 15도, 대관령 영하 18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이번 겨울 최저 기온을 경신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서울 영하 4도, 대전 영하 1도로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북서풍이 육지 초속 10m에서 15m, 서해 해상 초속 15m에서 20m로 매우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한국기상청 KM의 이 모델은 이날을 이번 겨울 가장 추운 날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파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도 계량기와 보일러 배관 동파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영하 10도 이하로 기온이 떨어지는 날이 4일 이상 지속되므로 노출된 배관은 보온재로 감싸고 실내 온도를 최소 영상 5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도로 결빙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터널 출입구나 다리 위, 그늘진 도로는 블랙아이스 현상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블랙아이스는 도로 표면에 얇게 얼어붙은 얼음으로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이 큽니다. 농업 분야 피해도 우려됩니다. 비닐하우스 시설물은 강한 바람과 적설로 인한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 지역 하우스는 눈 하중을 견디지 못할 수 있으니 수시로 제설 작업을 해야 합니다. 노지 채소는 부직포나 비닐로 보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축산 농가는 축사 내부 온도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영하 10도 이하에서는 가축의 체온 유지를 위해 에너지 소모가 커져 사료 급여량을 15%에서 20% 늘려야 합니다. 해양 수산 분야도 영향을 받습니다. 서해와 남해 해상에서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풍랑주의보는 풍속이 초속 14m 이상이거나 유입하고가 3m 이상 예상될 때 발표됩니다. 현재 서해 중부 해상과 남해 서부 해상은 풍랑경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풍랑경보는 풍속 초속 21m 이상이거나 유입하고 5m 이상일 때 발표되는데 현재 파고가 4m에서 6m에 달해 어선 조업이 매우 위험합니다. 양식장 시설물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파 시 뇌졸중과 심근경색 발생률이 평소보다 30% 이상 증가합니다. 특히 아침 시간대 급격한 온도 변화에 노출되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와 만성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실내 온도를 20도에서 22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출 시에는 모자와 목도리, 장갑을 착용해 체온 손실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다음 주 이후 날씨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5일 일요일 이후로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약화되면서 기온이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낮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라오겠습니다. 1월 중순까지는 기온이 평년보다 2도에서 3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1월 하순에 접어들면서 다시 한 차례 추위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장기 모델들은 1월 20일경 북극 진동지수가 음해값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북극 진동지수가 음수일 때는 북극의 한기가 중위도로 남하하기 쉬운 조건이 됩니다. 태평양 서쪽 해상의 상황도 주목해야 합니다. 현재 필리핀 동쪽 해상 해수면 온도가 28도에서 29도로 평년보다 1도 정도 높습니다. 이 따뜻한 해수는 열대 저기압 발생의 에너지원이 됩니다. 1월에는 흔하지 않지만 평년 10년에 한두 번 정도 1월 태풍이 발생합니다. 만약 태풍이 발생해 북상한다면 우리나라 날씨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태풍 주변에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북상하면서 기온 상승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트기류의 흐름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현재 제트기류는 바이카로 부근에서 크게 남쪽으로 사행하다가 우리나라 부근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패턴을 보입니다. 이런 패턴이 유지되면 시베리아 한기가 계속 남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제트기류가 동서방향으로 강하게 흐르는 패턴으로 바뀌면 한기 남하가 차단되면서 기온이 올라갑니다. 다음 주에는 제트기류 패턴이 동서류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크게 세 시기로 나뉩니다. 먼저 27일부터 29일까지는 첫 번째 강한 한파가 절정을 이루는 시기입니다. 중심기압 1045, 헥토파스칼의 시베리아 고기압이 직접 영향을 주며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집니다. 이어 12월 30일부터 1월 1일에는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전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고 기온이 일시적으로 오릅니다. 그리고 1월 2일 밤부터 4일까지는 두 번째 한파가 찾아와 이번 겨울 최강 추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몇 가지 실생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도 계량기 보호는 필수입니다. 헌옷가지나 스티로폼으로 감싸고 그 위에 비닐을 씌워 방수 처리하면 효과적입니다. 둘째, 자동차 관리에 신경 쓰세요. 부동액 농도를 점검하고 영하 35도까지 견디는 수준으로 맞춰야 합니다. 와이퍼액도 동절기용으로 교체하세요. 셋째, 겨울용 타이어나 스노체인을 준비하세요. 특히 산간 지역이나 영동 지역 방문 계획이 있다면 필수입니다. 넷째,
옷차림은 여러 겹 겹쳐 입는 레이어링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내피는 땀을 흡수하는 소재, 중간층은 보온성 좋은 플리스나 패딩, 겉옷은 바람을 막아주는 방풍 소재가 좋습니다. 다섯째, 실내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세요. 건조하면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쉽고 화재 위험도 높아집니다. 여섯째, 보일러 사용 시 환기를 잊지 마세요.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난방을 하면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이 있습니다. 날씨는 살아있는 생물처럼 계속 변합니다. 이 예보는 현재 시점의 최선의 분석이지만 대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압골의 이동 속도나 시베리아 고기압의 세력 변화에 따라 기온과 강수 시점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 아침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 날씨누리 사이트나 동네 예보 앱을 활용하시면 3시간 단위의 상세한 예보를 볼 수 있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 주민분들께서는 대설특보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 예상될 때, 대설경보는 20cm 이상 예상될 때 발표됩니다. 눈이 많이 오는 시기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시고 꼭 운전해야 한다면 체인을 장착하고 차간 거리를 평소의 2배 이상 확보하세요. 이번 한파는 우리에게 자연의 위력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하지만 충분히 준비하고 대비한다면 안전하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특히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 이웃을 살펴봐 주시고 어려움이 있다면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에 연락해 주세요. 연말 연시를 맞아 많은 분들이 고향을 방문하거나 여행을 계획하고 계실 텐데요. 도로 상황과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시고 무리한 일정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정보 앱을 활용하면 실시간 도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박사TV는 앞으로도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상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날씨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1월 중순 날씨 전망과 함께 겨울철 건강관리 팁을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따뜻한 연말연시 보내세요. 감사합니다.